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은 맑고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6도, 구미 31.4도, 포항 31.2도, 안동 29.6도로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고 더위가 조금 꺾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구 19도 등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등 27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단 낮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모레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서 더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 오전 10시 앞산 충운탐에서는 전몰군경유족회 대구시지부가 주최하는 제15회 호국영령 추모제가 열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몰군경의 높은 뜻을 기렸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호국 정신을 담은 사진전도 열렸습니다. 망우당 공원 안에 있는 임난호국 영남충이단에서는 사단법인 임난호국 영남충이단 보존의 주관으로 충이단 후손과 보훈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의병의 날 기념식도 열렸습니다. 국내 메르스 환자가 18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대구시에서 지난달 30일 메르스 2차 감염 환자와 접촉한 30대 여성 2명이 대구 A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질병관리본부의 1, 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어제와 오늘 차례로 퇴원했습니다. 한편 경주의 B병원에서는 지난 29일 메르스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 등 2명이 이송돼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메르스 전파와 관련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기압차로 외부 공기가 차단되도록 한 음압시설 병실을 대구에는 3개 병원에 11개 병상, 경북에는 1개 병원에 5개 병상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음압시설은 없지만 별도의 격리 병상을 대구 38개, 경북 33개 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구급차에는 음압시설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왜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할까? 많은 교사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법한 고민인데요. 그래서 교사들이 직접 학생이 돼봤습니다. 조지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음악과 미술, 체육을 담당하는 초등학교 교사 20여 명이 학생이 돼 미술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시청각 자료를 보고 모둠 활동을 한 뒤 선생님과 질문과 답을 주고받습니다. 자,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모든 친구들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저쪽에 우리 세종대왕님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있는 대로 표현하려고 했는 반면에 이쪽 왕은 측면을 그렸는데 어떤 분위기라든지 작가의 그런 의도가 많이 포함된 그림이 아닌가. 교단에 서기만 했던 교사가 학생이 돼 수업을 듣는 한 달간의 역지사지형 참여 연수에 9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발표할 때 교사가 귀를 기울이는지 시선을 피하지는 않는지 학생에게 어떤 수업이 좋은지 직접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교사의 위치에서만 이제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의 어떤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나누는 협력 수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실의 문화가 학습자 중심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좀 더 아이들의 행복을 배려하는 그런 쪽으로 수업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학생 지선에서 수업을 해보는 역지사지형 참여 연수가 앞으로 교실 현장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보도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환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대구 동부경찰서는 해당 병원의 행정직원과 피해 환자 그리고 폭행 혐의가 있는 보호사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병원의 CCTV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CCTV가 복구되는 대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권위 대구 사무소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도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포항 서울 간 KTX가 본격적으로 개통된 지 2달이 되는데요. 당초 예측보다 50%나 더 많은 승객이 이용하면서 주말엔 물론 주중에도 표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증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기대와 환영 속에 개통된 포항 KTX. 열차 출발과 도착 시간에는 항상 승객들로 붐빕니다. 이용객들은 평일 왕복 16회, 주말 20회 운행에 불편을 호소합니다. 편수가 좀 적은 게 좀 아쉽고요. 네, 편수가 좀 많았으면 더 편리할 것 같아요. 횟수가 너무 적어서 좀 정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통 이후 한 달간 포항역 하루 이용객은 평일은 3,800여 명, 주말은 6,400여 명으로 코레일 예측치를 각각 30%와 70%나 웃돌았습니다. 이런 사정은 표 구하기에도 반영됩니다. 편수가 적은 데다 열차량마저 부족해서 더러는 표 구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말 등 특정 시간은 매진되기 일쑤입니다. 오전 9시 50분 차가 주로 매진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주말에는 오후 시간대는 거의 매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증편 가능성은 있을까? 포항시가 요청한 증편에 대해 코레일의 공식 답변은 열차를 모두 투입 중이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 등 일부 구간을 새 철로로 바꾸어 열차 속도가 빨라지면 한두 편의 열차 투입이 가능한 점이 희망입니다.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중 주말 노선의 정편과 충분한 좌석 확보를 위해서 현재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다른 지역의 반발과 형평성은 걸림돌이자 최대 변수입니다. 증편 가능성은 새철로 안정화 공사가 마무리되는 7월 말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교육계의 응급처치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경북대병원과 함께 모든 학교에 교육용 자동심장 제세 동기를 갖추고 전체 교직원 24,000명 중 고교 교사를 제외한 18,000여 명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고 학생들에게는 3년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을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보건대도 올해부터 응급처치 자격증 취득 졸업인증제를 도입해 모든 학과 학생이 4시간 교육과정의 1차 응급처치 자격증을 받아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에서 올해 예산 12억 원을 삭감당한 대구 경북연구원이 2차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대경연구원은 우선 기존 대경 SOC 센터를 분리해서 경북연구본부에도 SOC 연구 기능을 살렸고 상생협력연구실 안에 미래전략연구팀과 공공투자센터를 신설했습니다. 또 연구원의 대외적 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경영실 내에 소통협력팀을 신설해 시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25일자 기준 산지 쌀값은 80kg에 15만 8,660원으로 열흘 전보다 0.2% 올라서 지난해 수확기 이후 지속돼 온 내림세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산지 쌀값이 반등한 건 정부가 최근 2014년산 쌀 7만 7천 톤을 추가로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달성 서재문화체육센터가 오늘 개관했습니다. 대구시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확장에 따른 지역민 지원 사업으로 165억 원을 들여서 건립된 서재문화체육센터는 최신 시설의 수영장과 헬스장, 탁구장, 축구장, 족구장 등을 갖추고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한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공모 사업에서 경상북도의 ICBM 기반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과 소프트웨어 융합 기업 육성 플랫폼 구축 과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380억 원을 지원받아 앞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지원과 R&D 및 R&BD 활성화, 벤처 창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